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너도나도 받고 있는 것이 보툴리움 톡신인데요. 짧은 시간 티나지 않게 시술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커서 인기가 많은 반면에 너무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보툴리움 톡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맞아야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더퍼스트 피부과 포항점의 대표 원장인 류한원 원장입니다. 오늘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가장 대중적인 시술이 보툴리움 톡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톡신 시술을 받으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테틱 목적으로 이제 톡신을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이제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데요. 원하지 않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줌으로써 예쁘지 않은 주름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시술이 첫 번째가 되겠고, 일정 시간 동안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육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를 이용해서 턱 보톡스라든지 혹은 이제 종아리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톡신이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보툴리눔 톡신 자체는 일종의 축복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항상 일정한 수준의 효과를 내줄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에스테틱 시술과는 다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원장님 턱선도 되게 예쁘신데 맞으셨나요? 저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맡고 있습니다. 톡신 시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이제 톡신 시술이라고 하면 이마, 미간, 그리고 눈가 이렇게 세 종류가 많이 맞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이 맞는 부위는 턱 보톡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보면 한 60% 정도에서 이마, 미간, 눈가 주름 보툴리눔 톡신의 시술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40% 정도가 나는 턱에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받아봤다. 이제 대중적이고 환자들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다. 팔자주름에는 안 맞나요? 우리 웃을 때 사용하는 이런 표정을 짓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근육들이 굉장히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물론 일부 정도의 호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팔자주름에다가 집중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쉽게 말 시술을 하게 되면 표정이 뻣뻣해져서 웃을 수가 없다든지 약간 이상한 식의 미소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흔히 시술하는 부위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맞아서 좋은 게 아니라 부위랑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이런 톡신 시술은 부위가 달라지면 좀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시술 방법도 어떤가요?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시술하는가에 따라서 시술하는 깊이, 톡신의 용량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마하고 미간 같은 경우는 서로 작용하는 이제 근육들은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분포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한쪽이 먼저 올라간다든지 눈이 무겁다든지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과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런 식의 시술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시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맞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 내성 문제예요. 톡신의 내성은 어떤가요? 톡신에 대한 내성은 생각보다 나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톡신에 대한 내성은 한번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용량을 아무리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스테틱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경이라든지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톡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나중에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도 그 효과를 앞으로 평생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제품을 이제 잘 찾아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제품을 그러면 요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톡신의 구조, 톡신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효과를 내는 뉴로톡신이라는 것이 있고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변에 포장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성이라고 하면 이 복합 단백질에 대한 내성을 의미합니다.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흔히 순수 톡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순수 톡신을 사용함으로써
내성의 발생 자체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것들 중에서도 활성화 뉴로톡신과 비활성화 뉴로톡신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비활성화 뉴로톡신에 의한 내성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톡신 자체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부형물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알부민이라든지 혹은 염화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계획을 짜서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저 이 제품 맞고 싶어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방법이 있을까요? 제품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술자 입장에 더 중요합니다. 실은 뭐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문제지만, 시술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효과나 그다음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의사의 다 책임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제품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톡신은 냉장 유통을 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효과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나름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내지는 내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복합 단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톡신, 뉴로톡신의 구조물을 무엇을 이용해서 안정화시켰느냐, 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내성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제품의 퀄리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된다. 환자들한테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톡신은 저랑 맞으시면 저랑 오래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항상 가지고 가시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플랜은 사실 의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환자가 좀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툴리눔 톡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이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우리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그런 약은 8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약을 복용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작용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개인의 근육의 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근육 내 보톡스, 미간, 눈가, 이마 이런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피부에 조금 더 얕은 층에서 이제 흩뿌려 주듯이 하는 시술들, 더모톡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짧게 한 2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순수 톡신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따로 있을까요? 보톡스의 시술을 꺼리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얼굴이 뻣뻣해질까 봐.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너무 뻣뻣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육 내 톡신 시술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 한 80% 정도를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위는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피부층에다가 이제 조금 더 희석된 상태로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쉽게 말해서 나쁜 못된 주름은 조금 덜 움직이고, 안에 이제 필수적인 움직임은 그대로 밑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더모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점은 덜 어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표정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이 있는 부위까지도 다소 공격적으로 조금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모공이 개선되고, 아래층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턱선을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얼굴에 있는 선이 정리되고, 이런 식의 장점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술인데요.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시술 간격이 짧아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놓는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내성의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많아지고 시술 간격이 짧아질수록 당연히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더모톡신 같이 흔히 스킨보톡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순수 톡신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의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내주시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한 코스메틱 학회에서 발표한 톡신 소비자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전성, 이 이제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가. 두 번째는 이제 이 시술을 계속 받아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너무 무리한 시술 주기나 이 시술을 받다가 저 시술을 받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술 주기 자체가 지속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의 근육 모양이 어떤지, 혹은 이 환자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 지속 가능한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톡신에 대한 좋은 강연을 하나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미용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보툴리움 톡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런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톡신 소비자 권리 장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